안녕하세요, 사운드캣 별량입니다. 이번 영상도 슬기로운 음악생활을 위한 꿀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USB 마이크를 사용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USB 콘덴서 마이크보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콘덴서 마이크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참고로 USB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시다가 한계를 느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갈아타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구입할 때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는 것이 지갑을 위해 좋습니다. 보통 간단하게 작업을 하고 싶어서 USB 마이크를 구매하고 소리가 깨지거나 아시오 드라이버 미지원으로 한계를 느낀 다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USB 마이크가 연결 안 돼서 알아보면 다시 XLR을 사용한 트루 콘덴서 마이크를 구입해 비용이 2중, 3중으로 나가게 되고 맙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USB 마이크는 설계가 부실한 제품이 많고 저가의 일렉트릭 캡슐을 사용해 많은 노이즈와 높은 음압 레벨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소리를 입력하면 소리가 깨집니다. 게다가 USB 1.1 제품이 대부분이고 음악용으로 사용하려면 필요한 아시오 드라이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낮은 마이크 신호를 높여주는 마이크 프리앰프 설계도 매우 부실합니다. 물론 좋은 USB 마이크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USB 마이크는 아무리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악용이 아닌 범용입니다. 아무리 잘 나온 USB 마이크라도 보컬 녹음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USB 마이크로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콘덴서 마이크 조합을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USB 콘덴서 마이크는 허접한 설계의 제품이 많다. 로데사의 NT-USB 플러스나 NT-USB 미니처럼 회로 구성이 잘 된 제품도 있지만 USB 콘덴서 마이크의 대부분은 아래 제품과 같은 회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헤드셋을 그냥 금속 기구물에 넣은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보이스 채팅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무엇인가 음악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소리를 크게 내면 깨져서 입력된다든지 먹먹하게 입력되거나 녹음을 하고 보니 자기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든지 마이크의 다이어프램이 다르다. 보통 USB 콘덴서 마이크는 대량 생산을 하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일렉트릭 다이어프램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보컬 녹음에 있어서는 일렉트릭 마이크보다는 트루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루 콘덴서 마이크는 48V 전원을 금속판 또는 도금된 다이어프램에 흘려서 소리를 수음하는 방식으로 보통 다이어프램을 수작업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물론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일렉트릭 마이크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E사의 X1A, 포커스라이트 CM25, 오디오 테크니카 AT2020, 루잇 LCT240 프로 같은 모델은 일렉트릭 마이크입니다만 백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도 음악용으로 나온 마이크는 백 일렉트릭 구조라고 하더라도 일반 보이스 채팅용 USB 콘덴서 마이크에 비해서 높은 전압으로 구동되며 대체적으로 회로가 더 충실하고 높은 SPL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SPL이 낮은 일렉트릭 마이크는 보이스 더빙, 나레이션 녹음, 보이스 채팅 등에 적합하고 트루 콘덴서 마이크는 보컬 녹음에 더 적합합니다. 물론 보컬용으로 나온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백 일렉트릭 마이크를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만약 보컬을 녹음하거나 노래 방송을 하신다면 트루 콘덴서 마이크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음악이 트루 콘덴서로 녹음되기 때문입니다. 느낌인지는 모르겠으나 백 일렉트릭 마이크로 녹음해보면 소리가 조금 건조하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 콘덴서 마이크가 더 좋은 이유는 대체적으로 일렉트릭 마이크에 비해서 감도가 우수하고 노이즈가 더 적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SE사의 일렉트릭 마이크인 X1A는 일렉트릭 마이크 중에서도 가장 높은 20mV/Pascal을 가지지만 동사의 X1S는 30mV/Pascal의 감도를 가집니다. 또한 일렉트릭 마이크의 경우 16에서 20dBA의 자체 노이즈를 가지지만 트루 콘덴서 마이크는 이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X1A는 16dBA의 자체 노이즈를 가지지만 X1S는
9dBA의 자체 노이즈를 가집니다. 더 큰 문제는 USB 마이크는 대체적으로 음압 레벨이 낮다. 마이크 캡슐 구조가 녹음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컬은 생각보다 소리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음압 레벨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노래방 가서 크게 노래 부를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음압 레벨 SPL은 소리의 압력 레벨을 나타내는 측정 단위로 소리의 크기나 강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며 데시벨 단위로 표시됩니다. 보통 USB 마이크는 화상회의, 음성 채팅의 경우 나레이션 등의 중점을 맞추어 설계되어 이 SPL 수치가 낮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100dB 미만인 제품이 많은데 수치도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음성 채팅을 하는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는 않죠. 음성의 경우 좀 더 커봐야 대개 60에서 80dB 수준입니다. 하지만 보컬을 녹음하다 보면 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마이크 하드웨어 자체에서 소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노래방에서 쥐어짜듯 큰 소리의 경우는 130dB를 넘어갑니다. 위에 NT-USB 플러스나 NT-USB 미니 같은 마이크 전문 회사에서 설계한 제품도 120dB 정도의 SPL을 가지는데 이 정도까지만 되어도 어떻게 참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조금 불편합니다. 만약 100dB 정도 되는 낮은 제품이라면 아무리 녹음 프로그램에서 잘 받아도 소리가 깨져서 들립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 그때부터 깨져서 들리게 됩니다. 이 경우 마이크 자체가 높은 음압을 감당하지 못하니 마이크를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녹음 레벨이 낮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노이즈는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게인을 올리게 되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올리다 보면 아래와 같이 피크가 뜹니다. 클리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피크가 뜨게 되면 끝내 점선 부분의 경우 데이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소리가 잘려서 녹음이 됩니다. 작은 게인을 부풀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음질이 악화되고 높은 게인으로 녹음하면 피크를 넘어서서 소리가 뭉뚱그려져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보컬 녹음을 하려면 처음부터 녹음용 콘덴서 또는 다이나믹 마이크에 헤드룸 등이 높은 전문 녹음용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USB 마이크는 저가 일렉트릭 유닛으로 감도가 낮고 SPL이 낮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감도가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거나 녹음하고 나면 소리가 터진다고 하는 클리핑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USB 1.1이 아니라 USB 2.0이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2019년 12월에서야 윈도우 10 USB 2.0 오디오 표준 드라이버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USB 마이크는 죄다 USB 1.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송량이 적고 레이턴시가 크며 16비트 또는 최대 24비트 48kHz 정도의 데이터를 1트랙 정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MR을 불러와 더빙 정도 입히는 수준이면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USB 2.0 이상의 방식인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USB 협회에서는 USB 1.1이라는 낮은 정송 방식이 알려지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USB 1.1은 USB 풀스피드로 USB 2.0은 하이스피드로 부르고 현재는 그냥 USB 1.1이나 2.0이나 모두 USB라고 표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제 녹음되고 들려지는 소리는 마이크가 아니라 마이크 프리앰프의 조합이다. 마이크는 매우 낮은 전류를 보내줍니다. 마이너스 60dB에서 마이너스 40dB인데요. 이를 받아서 녹음할 수 있는 레벨 약 마이너스 2dB에서 플러스 4dB 정도로 증폭을 하는 장치가 마이크 프리앰프입니다. 디지털 영역이 아니라 아날로그 영역이기 때문에 회사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노이즈를 억제하면서 사람의 가청 주파수 대역을 증폭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녹음 레벨뿐만 아니라 보이스의 색채를 입혀주고 배음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회사, 예를 들어 포커스라이트나
오디언트 등의 회사들은 과거에 마이크 프리앰프 등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위는 오디언트사의 설명인데요.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회로 블럭이라고 마이크 프리앰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USB 콘덴서 마이크는 간단한 증폭 회로를 달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복잡하며 자사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마이크 프리앰프를 설계합니다. 물론 프로의 세계에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내장된 마이크 프리앰프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마이크 프리를 사용하는 곳도 많을 정도입니다. 보통 마이크 레벨을 증폭하니 노이즈가 많이 나온다는 부분이 바로 이 마이크 프리앰프의 성능의 차이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아시오 드라이버를 지원하고 입출력 레벨이 높다. 아시오 드라이버는 독일의 스테인버그라는 회사에서 레코딩 프로그램을 만들 때 윈도우 사운드 시스템을 바이패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드라이버입니다. 윈도우의 사운드 장치 드라이버 구조상 속도가 느린 데다가 실시간 작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음악 작업을 할 때 아시오 드라이버는 윈도우 환경에서 표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오를 에뮬레이트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말 그대로 에뮬레이트입니다. 보통 제대로 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네이티브 아시오 드라이버를 지원합니다. 이는 FL 스튜디오, 큐베이스, 케이크워크, 프로툴즈 등 DAW에서 실시간 작업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방송에서도 DAW와 같이 활용하시면 리버브, 오토튠 등 다양한 효과를 주어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USB 콘덴서 마이크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USB 콘덴서 마이크의 경우는 아시오 드라이버를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에뮬레이터 수준의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게다가 USB 1.1이고요. 참고로 위와 같은 USB 1.1 믹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있지만 아시오 드라이버를 지원하는 제품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약 5가지 이유로 인하여 USB 콘덴서 마이크보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콘덴서 마이크 조합을 추천드리며 입문 레벨에서는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2i2 또는 오디언트 에보 4 플러스 S24의 X1S 보컬팩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필요 없어질 때 중고로 처분하시더라도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사운드캣 별량이었고요.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